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홍콩 사태로 더 꼬이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라는 나비 효과가 미중 무역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 홍콩의 시위 사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홍콩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인이란 영화가 있죠. 그 연인이란 영화에 보면요, 프랑스 소녀와 사랑에 빠진 중국인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여기에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에 취한 듯한 멍한 표정을 짓죠. 바로 그 아버지가 취한 것이 바로 아편입니다. 실제 18세기 중국에서는 아편을 피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아편 수입량 통계가 있는데요, 1780년 약 1000상자 정도가 되던 아편 수입량이 1830년에는 만상자로 뛰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아편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아시다시피 영국과의 무역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중국제 차와 도자기가 인기를 끌었지만 중국에서는 영국의 물건이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적자에 열을 받은 영국이 몰래 아편을 팔기 시작했고, 그것이 커져버린 거죠. 아편을 사기 위해서 중국의 은이 영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사태까지 나오자 결국 청나라는 아편 무역 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영국이 열을 받겠죠. 결국 영국이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과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난징조약, 불평등조약이라고 하죠. 1842년에 체결이 됩니다. 난징조약의 가장 큰 뼈대는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되기까지 영국 식민지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홍콩은 중국 땅이었다는 점에서 홍콩은 무역 분쟁의 기구한 희생양 같은 존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홍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홍콩 시위 사태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홍콩을 이해하려면 일국양제라는 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이 홍콩과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지만 체제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일국양제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입니다. One country, two systems인데요, 중국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 통치 원칙, 그리고 대만의 통일 원칙도 이 바로 일국양제입니다. 실제로 1997년에 홍콩의 주권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될 때 중국은 홍콩을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면서 최소한 50년 동안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별도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일국양제는 중국의 홍콩 통치 원칙이 됐죠. 그리고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가 반환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지금의 홍콩 시위는 바로 이 일국양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홍콩 사람들의 반발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홍콩 시위가 생기게 된 사건부터 살펴보죠. 이거 사실 그 사태부터 나오기 전에 홍콩에서 이런 대규모 시위가 나타났던 이유는 6월 9일부터 시위가 있었는데요,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 때문이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의 의회 심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으킨 게 바로 이 홍콩 시위인데요, 홍콩인들은 범죄인 인도 회왕을 맺지 않은 중국으로 범죄인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이 법안이 홍콩 내 민주 인사나 반중국 인사를 탄압할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려했기 때문에 시위를 벌였죠. 바로 이 시위의 단초, 시위의 원인이 발단이 됐던 사태가 바로 20대 홍콩인이 대만에서 저지른 치정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해 2월에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대만 타이페이 한 여관에서 홍콩인 20살짜리 짠퉁카이라는 친구가 함께 여행 중이던 여자친구 판샤오밍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는 다음날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서 역 주변의 풀밭에 유기한 뒤 홍콩으로 달아나는데요, 당시 대만 경찰이 그 판샤오밍의 부친의 신고를 받아서 수사에 들어가서 CCTV를 통해서 짠퉁카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홍콩에 연락해서 홍콩 경찰은 신문 끝에 짠퉁카이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죠. 문제는 사건 경위가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처벌이 간단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 홍콩인인 짠퉁카이를 범행 지역인 대만으로 송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과 대만은 서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홍콩 당국은 그를 합법적으로 대만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짠뚱카이를 홍콩에서 처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홍콩 형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내에서 재해를 저지른 내국인과 외국인에게만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짠뚱카이는 대만에서 살인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홍콩 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홍콩 당국은 그를 살인범으로 처벌할 수도 대만으로 보낼 수도 없게 됐죠. 그래서 홍콩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짠뚱카이가 여자친구의 돈을 훔친 절도와 작물처리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형을 2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홍콩 대만에서 반발하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살인하고도 무죄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진 거죠. 대만 검찰은 2018년 12월 짠뚱카이를 대상으로 최장시효 37년 6개월짜리 지명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의 송환이 이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병을 인수하면 대만에서 재판에서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한 거죠. 이에 따라 홍콩 당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29일 범죄인 인도 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올 4월에 의회에서 1차 심의를 했고 원래대로라면 6월 12일 그러니까 이달 12일이었죠. 지난 12일에 2차 심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홍콩 정부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과 정부 그리고 친중파 의원들은 홍콩 사법 체계의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범죄인 인도 법안을 밀어붙였죠.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을 보면요. 2019년 도주범과 형사 사무 상호 법률 협조 초래 초안입니다. 그런데 이를 줄여 부르는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를 홍콩인들은 공식적으로는 도범 조례 수정 초안으로 불러야 하지만 일반인들은 중국 송환 조례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홍콩인들이 중국을 불안해하는지 중국을 불안하게 바라보는지 무섭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홍콩인들은 정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민주 인사들의 중국 송환과 처벌이 빈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홍콩의 민주파와 시민들은 이 법안에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서 홍콩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물론 홍콩의 반중국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잡아가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형 제도가 있고 영장이나 법원 판결 없이도 사람을 잡아가서 구금하거나 가택연금을 하는 중국을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난 6월 9일 이 송환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에서 모인 사람이 주최 측 추산으로 103만 명, 경찰 추산 24만 명이나 됐습니다. 이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벌어진 시위로는 가장 큰 규모죠. 홍콩의 역대 시위 중에서 1989년 천안문 사건 당시 150만 명이 벌였던 동조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게 주최 측 추산으로 지금 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벌인 시위가 103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30년 전 베이징에서 벌였던 천안문 사태에 대한 추모 열기보다 당장 중국에 송환될 수도 있다는 공포, 홍콩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홍콩의 압력에 홍콩이 휘둘릴 수 있다는 압박감이 홍콩 주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홍콩 시위 사태의 발단은 바로 이 치정살인이었지만 사태가 진행될수록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투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 사태가 조용히 끝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실제 홍콩에서 총기 형태의 진압 장비가 등장한 것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홍콩인의 두려움이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시진핑이 주석에 오른 게 바로 2013년인데요. 이후 중국의 내정 간섭은 계속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 이 바로 우산혁명은 행정장관의 완전 직선 재정을 요구했던 민주화 시위입니다. 우산을 켜고 시위를 했다고 해서 우산혁명이라고 하는데요.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 이후 중국은 시위 지도자들을 하나둘씩 체포해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 감옥에 보내고 선거에서 뽑힌 민주파 인사들을 온갖 이유로 의회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언론사와 비판 서적 출판사들도 잇따라 친중 자본에 넘어가서 언론의 자유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일국 양제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만약에 범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가 되면 반중 정치범은 중국으로 보내져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홍콩인들의 생각입니다. 결국 이번 홍콩 사태는, 그런데 묘하게도 지금 홍콩 사태가 중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프리즘으로 인식되면서 지금 이 홍콩 사태가 서구와 중국의 대결 구도,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대결 구도로 자리 잡는 양상입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국은 전 식민지 자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특별한 책임이 있다. 예전에 자기 땅이었죠, 홍콩이. 그리고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은 반체제 인사를 침묵시키기 위해서 법을 짓누르고 홍콩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뻔뻔한 의향을 보여준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도 결국 얘기했습니다. 100만 명이 시위를 했고 시위 이유를 이해한다고요. 실제로 대규모 시위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을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할 수 하고 있다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죠. 미 상원의 경우는요, 최근 홍콩 시위가 격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보장하는 홍콩 자치권에 대한 연례 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고요. 특히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한다는 방안으로 출판업자, 기자,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의 구금과 납치에 책임 있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지금 무역 분쟁이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홍콩 사태가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28일 열리는, 이달 28일 얼마 안 남았죠. 28일 열리는 일본 오사카 G20 회의 때 트럼프가 홍콩 사태를 고리로 시진핑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홍콩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무역협상 타결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 문제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죠. 대만과 함께 홍콩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속하는 영토와 주권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미 해안 경비대 소속 함정들이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까지 파견을 결정하면서 해상에서 미중 간 격돌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전선이 홍콩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앞서 홍콩의 독특한 정체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의 땅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게 된 그런 독특한 정체성이 무역 전쟁으로 인한 전쟁에 따른 것임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무역 분쟁은 항상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갈등으로 번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조짐이 점점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한일관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일관계가 불안합니다. 시작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발단이었는데요. 점점 경제 분야로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경제적 제재입니다. 경제적 제재로 눈에 보이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만약 일본이 우리 기업에 약간 불이익을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소재나 부품 수출을 제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일 관계가 진짜 막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그 시원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항상 경제, 무역 문제가 걸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일 관계도 이쯤에서 잘 봉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홍콩 사태가 미중 무역 분쟁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테마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